반갑습니다. 예. 문제풀이인데 문제 잘 풀리고 있어요? 문제만 잘 풀리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리게 해야 돼? 그 문제가 안 풀린 거는 결론은 이론이 안 된 거예요. 거기 답입니다. 자, 생략하고 여러분 이 문제풀이 요달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 초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와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용어가 모르면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말아요. 용어는 그냥 그런 건가 이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걸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다른 문제 풀고 있다. 시험 문제는 40문제가 딱 나와요. 스탠다드. 그런데 문제집에나 뭐 보면 모의고사 보면 막 여러 문제가 많아. 그 중에서 시험은 알선되고 음설한 40문제다. 그럼 결론은 뭐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이고 그거 말면 합격해요. 저 브리타 문제 뭐 모른 처음 나오는 지문들 그런데 여러분 연연해 할 필요 없어. 올해도 시험장 가면 공법 같은 문제는 한 8개 처음 같은 지문이 보인다. 물론 학개론도 한두 개 그리 있고 근데 민법은 다 이거 글자를 민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도 하등 그거는 합격자 영향 안 미칩니다. 왜? 기분만 돼 있으면 그런 문제 틀리도 돼. 60점이니까. 그게 이제 절대평가 60점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왔다. 신경 쓰지 마. 아는 것만 풀어. 어차피 아는 것도 못 풀잖아.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 뭐 어떤 문제 나왔다. 이상한 요인이 나왔다.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2만 내지 한 15,000에서 2만 명 최종 합격합니다. 자기만 합격 못한 거야. 냉정하게 분석해야 된다. 문제가 저랬다 이랬다가 아니야. 왜? 40문제 중에는 그 가족들도 성격 안 맞는데 40문제가 자기가 공부하는데 다 맞겠나? 참.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 나오면 고맙다. 포기하고 다른 문제 맞춰. 그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 나올 때에서 전혀 야, 뭐 안 가르쳐줘도 이런 말 할 필요 전혀 없는 거야. 그 문제 나오면 더 좋다. 왜? 포기하고 다른 문제 열심히 풀면 시간 전략이다. 어차피 10개 안 풀 건데 뭐. 그러니까 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실력만 기르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내가 안 돼 있다 생각해야 돼. 자,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자,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달 수업만 딱 들어도 제가 볼 때 초보가 와도 야 60점 안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뭐 문제풀이 한 데서 물론 문제 이론이 안 됐으면 어려운데 자 생략하고 봐요. 문제집을 딱 펴봐요. 예, 카톡 왔어요. 바빠요. 문제집 펴봐요. 10페이지. 자 여러분 이 10페이지는 1번, 2번, 3번, 4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1번이 뭐고? 2번은? 똑같나요? 3번은? 4번도?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적어요. 요약집이 6페이지 있습니다. 딱 6페이지를 적고 6페이지를 공부하고 1번부터 4번에 도전해야 돼. 그 6페이지도 안 돼 있으면서 이론이 그 문제 풀리겠나 이 말이에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 필요도 없고 요약집 적었어요? 문제집에 딱 적어 6페이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2개를 짬뽕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6페이지가 요겁니다. 요거. 칠판 요거다. 요거. 맞아요? 6페이지 봐요. 교재. 저 문제들이 뭐고? 권리 변동이다. 옳은 거. 칠판. 권리 변동 중에서 원시 취득 찾아라.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권리가 뭐였어요? 한번 물어보자. 정선미. 권리가 뭐고? 묻지마. 권리가 뭐고? 물권 채권이잖아. 아, 미친다. 이제 물권 채권 들어오는 사람들은 합격이야. 이제 합격권 올라가는 거야, 수준이. 도영이 이제 좀 공부 좀 한다, 이제. 그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9월달 가면 하루 40문제 푸니까 실력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은 진도별 쭉쭉 나가지만, 9월달은 한 번이 뭐야? 하루가 40문제 푸는 거야, 전범이. 그러면 잘났든 못났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가는 거야. 그거 한 2, 3회에도 설정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2차 포기한 사람이 있어. 한마디만 더 수업하겠습니다. 2차는 언제 포기하느냐? 9월달 가야 된다. 9월달 가서 포기하면 1차 건진다. 그런데 지금 2차 포기하면 1차만 하면 빵차다, 빵차. 제발 부탁입니다. 돈도 다 내놨잖아. 8월 말까지. 돈도 다 내는 것도 아니잖아. 2차 포기했다. 자, 그러면 어제 안 왔겠지. 2차 포기한 사람은 월요일도 안 왔겠지. 과연 그때 1차를 진짜 하느냐, 열심히. 10명 중에 0.5명 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3주까지. 그 다음 분들은 띵해 있어요. 안 된다. 제 말을 딱 듣고, 수인 언니 포기할까? 아이가 좀 있다가, 제발 9월달 가서 한번 1차 건진대도 제발 제 말을 믿어요. 9월 가서 그냥 1차 해. 안 되면. 근데 벌써 지금 포기하면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1차만 공부하면 2차 빼고 두 과목 하니까 얼마나 좋노? 합격 안 나온데도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됐고. 봐요. 권리란 것은 물권 채권입니다. 권리 나오면 물권 채권 바꾸고, 그 물권은 좀 이따 설명하고, 채권도 아직 몰라 뭔지. 물권 채권이 권리야, 일단. 변동은 뭐야?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그게 변동이다. 뭐가 중요하다? 발생이 중요하댔지. 자, 그러면 원시취득은 권리가 발생하는데, 물권이 뭡니까? 소유권이 물권이잖아. 그럼 소유권이 취득하는데, 원시는 뭐야? 최초. 성계는 타인을 통해서. 그 차이다. 원시취득은 뭐라고? 처음으로. 거기 건물 뭐야? 신축이잖아. 여기서 이까지 다 이해해야 돼. 문제풀이도 안 되니까.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다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울 수도 있어. 일단 신축.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최초로 취득하잖아. 그리고 선의취득, 시효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 글자들이 다 이해 안 됩니다. 너무 글자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원시취득에 속한 거를 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이게 이해돼요. 이거 다 어디서 배우노? 시효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거 다 어디서 배워요? 소유권에서 배운다. 소유권에서. 소유권에 이게 다 돼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성계취득은 타인을 통하는데 이전적 성계는 뭐라 적어라? 전부를 설정적은 일부를 적으라 해도 이전은 뭐라고? 전부. 타인을 통해서 할 때 타인 전체를 다가오면 이전이고 일부 가져오면 뭐라고? 설정. 그래서 설정적에는 뭐가 있노? 우리가 제한 물권 들어봤어요? 물권에 제한 물권이 뭐가 있노? 최언주. 제한 물권 뭐가 있노? 용익인 지지전. 담보 물권인 유질저. 예, 있습니다. 하여튼에 그런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게 설정적이야. 지금 두 개밖에 안 적었지만 이 설정적 성계는 뭐가 있다고 더 크게 적으면 제한 물권 설정. 제한 물권이 뭐가 있노? 용익인 지지전. 담보인 유질저.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특정은 매매, 포괄은 상속. 이렇게. 특정은 뭐라고? 매매. 특정이 뭐야? 하나. 포괄은 다수. 그래서 매매하게 되면 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것만 취득하는 거야. 타인으로부터. 전부를. 그런데 상속은 여러 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부동산이 5개다. 포괄이잖아. 다 가져오잖아. 거기에 포괄이. 자, 변경은 주체, 내용, 작용 중에서 작용의 변경 별표. 작용이 뭐라고? 효력. 작용이 뭐라고요? 효력. 자, 효력이 강화되는 거 봐요. 여러분,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임차권 나오면 채권 알아야 돼. 원래 채권은 뭐가 없노? 대항력이 없어. 그런데 대항력을 갖췄단 말이야. 임차권이지만, 채권이지만. 그러면 효력 강화되잖아. 그걸 작용의 변경이라 불러. 하나만 더. 저당권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내가 지금 2번이야. 2번은 어떻게 돼? 1번이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거야. 근데 2번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1번이 없어져 가지고 순위가 성진 올라갔어. 아, 대리가 과장되듯이 올라갔다 해도. 그럼 어떻게 돼? 효력이 강화되잖아. 그래서 작용은 효력 변경이 오면 쉬워. 자, 소멸은 간단합니다. 원시 취득이 신축이면 절대적 소멸이 멸실이야. 반대야.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 상대적 소멸은 성계 취득 반대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매매 반대다. 매수인은 취득하재, 매도인은 없어지재.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아예 권리가 사라지는 거고, 상대적은 타인이 취득하니까 가졌던 자가 사라질 때 이게 상대적 소멸이야. 조금이다. 요거 설명 여기 더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 중에서 설명 요거 딱 이해하면 돼. 자, 문제 2개 풉니다. 2번 가보자. 문제 2번 가봐요. 이제 여기 안 되면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야. 이제 그게 복습이지 다른 것 입이 쪼지 말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열심히 해라. 어차피 사진 문제다. 인생은. 자, 2번에 원시 취득 해당하는 거 기억 매장물 발견 줄 거래. 발견. 7번 요금이 되고 발견 나왔네. 발견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 자, 니은에 상속 여기 있네. 7번 상속. 상속은 어디 있노? 포괄, 이전, 성계잖아. 틀렸다. 자, 디귿 시효취득 여기 있네. 7번 원시대 시효취득 세 번째 있네. 시효취득.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일단 시효취득이 원시고 하나 말라요. 그 다음에 경매. 여러분 경매는 매매와 똑같은 거야. 성계취득입니다. 여러분 경매 받으러 가잖아. 법원에. 매매하고 똑같잖아. 타이가 여러분 매매는 법률행위고 경매는 법률 규정. 그게 다릅니다. 나중에. 좀 미음 선의취득 여기 있네. 선의취득. 두 번째 있네. 그럼 답은 몇 개고? 아닌 거는 상속하고 경매. 인거는 기억 발견, 디귿 시효취득, 마지막 선의취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묻는 문제다. 그래서 이 발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아마 여러분 요약집에 발생에 별표되어 있을 거야. 자, 이제 문제 3번 풀고 넘어갑니다. 문제 읽어봐요. 그럼 7번 봐요. 권리변동 요거잖아. 그럼 역시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묻겠지. 그래도 여기 발생이 많이 물어봅니다. 참고하시고. 자, 먼저 1번 봐요. 물건 인도 목적으로는 채권이 줄 거 봐. 자, 옆에 손해배상 채권 줄 거 봐. 그 7번 여기 있네요. 물건을 넘겨달라. 여러분이 돈 주고 사게 되면 물건을 받을 수 있어. 그자가 안 주고 그래. 더 이상 나도 사기도 싫고 그러면 손해배상 해달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 받을 권리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어. 그럼 물건은 말 그대로 물건이고 손해배상은 돈이야. 돈. 그럼 물건이 어디로 바뀌었노? 돈으로 바뀌었지? 이런 걸 우리는 질적 변경, 성질이 내려 질이라 부릅니다. 같은 말이야. 수량은 양적 변경이야. 그게 질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뭐라 되어 있노? 권리의 무슨 변경이다? 질적.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요약집에 요거예요. 요거. 몰라도 됩니다. 지문에 있어서 하는 거지 몰라도 된대도. 자, 2번. 갑이 을소유 토지를 줄 거라 저당을 잡았다 나온다. 저당. 그럼 여러분 그게 어디 있노? 힌트. 발생 중에 있다. 저당을 잡았다.
그게 저당권 설정이야. 저당권 설정. 저당권 아까 뭐가 똑같았노? 여기는 없지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다 설정 지상기 아까 뭐 적었노? 제한 물권 설정이라고 크게 적었잖아.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저당을 잡으면 그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설정적 성계 보입니까? 맞다. 3번. 1순위 저당이 없어져서 2순위가 올라갔네? 순위 성질 어딨노? 칠판. 저당권 순위 성질하고 하나 더 적어라.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거는 작용의 변경이지 내용의 변경 아니다. 답이다. 4번. 건물 신축 줄 거라. 신축은 무슨 취득이고? 조금 전에도 나왔잖아. 원시 취득. 자, 4번, 5번 상속 줄 거라. 또 질문한다.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 피상속인은 누구고? 아버지가 아들이가?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 아버지 적어라. 상속인 하면 아들 적고, 물론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통념, 사회 통념은 아버지가 먼저 죽는다. 피상속인을 아들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큰일 난다. 죽을 때는 뭐 흘리고 죽는다?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아버지고, 그럼 칠판 요거네, 요거. 상속이잖아. 상속 봐요. 포괄성계고 무슨 성계고? 이전적이잖아. 성계취득이고. 자, 백으로 가볼까요? 다시 상속은 포괄성계 이전적 성계취득. 매매는 특정성계 이전적 성계취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전적 성계 여기 되어있네. 요거 물어봤네. 요거.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6페이지. 참고로 권리변동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요거 공부 안 해놓으면 찝찝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남기면 12페이지에 5번, 6번, 7번. 자, 그렇게 6번, 5, 6, 7, 67에 적어라. 67은 요약집 7페이지 적어라. 7페이지하고 8페이지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고 6번, 7번, 5번, 6번, 7번을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자, 7번 봐요.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이제 더 요렇게 되어 있나? 요거 문제. 여러분 요약집 7페이지에 뭐가 보여요? 자, 요거 권리변동 원인에서 자, 법률 효과가 있고 법률 뭐가 있다? 여건이 있고 법률 뭐가 있다? 사실.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률 효과 뜻이 뭐라고 되어 있노? 교재에 권리변동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럼 권리변동은 세 가지가 뭐고? 발생, 변경, 소멸. 적어라. 결과입니다. 법률 효과는 결과다. 결과. 왜 결과로 적는가면 그 밑에 법률 요건은 뭐라 되어 있노? 권리변동의 원인이 법률 효과잖아. 그래서 원인이 요건이야. 그 결과가 효과야. 그럼 여러분 질문 봐요. 여기 요건이 원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노? 그 결과 있잖아. 결과가 뭐라고? 효과인 거야. 그래서 민법은 요건과 효과로 대해서 기본서 봐봐. 동시에 항변권, 의, 성립요건, 효과. 이렇게 됐다. 다 보면 통정의 표시, 의, 성립요건, 효과 이렇게 됐대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법률 사실은 뭐라고 돼 있노? 뭘 구성하는 위에?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법률 사실이다. 용어 다시 법률 효과가 뭐라고? 효과가 결과. 와, 좋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은? 자, 그럼 7번 봐요. 이 법률 요건에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라고?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그럼 뭐다?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요건입니까? 법률 사실입니까? 법률 요건 원인이야. 그러면 법률 행위가 요건 원인이니까 그 효과가 올라간다?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걸 우리는 법률행위라 불러. 그럼 조금 전에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법률 사실이잖아. 그럼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의사표시라 불러요. 요거다, 요거. 자, 그 옆에 칠판. 이제 법률 행위도 법률 요건이었고, 하나도 뭐도? 규정도 법률 요건이야. 근데 요건은 원인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결과 효과 생기지? 근데 법률 규정은 뭐라고? 법이 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그리고 요놈에는 뭐도 없어? 의사표시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개월 했잖아. 법률 행위는 우리 남한, 법률 규정은 북한. 이 남한, 북한 적어라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딱 교재해. 그래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딱 될 거 아니야. 그럼 법률 행위가 남한이니까 제일 봐요. 남한은 원하는 대로 다니나 안 다니나? 의사표시 있나 없나? 불만 많다, 의사표시. 법률 규정은 북한은 당이 명령한 대로 가야 돼. 의사표시 하다가는 발이 그만 아오지 탄강 갑니다. 그거 공부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남한 법률 행위를 공부할 거야. 쭉. 여기서는 이제 법률 규정 요거 몇 개 보고 넘어가는 게 그게 아까 5번, 6번, 7번 문제야. 그 중에서 이제 봐요. 자, 이제 법률 행위가 남한입니다. 남한의 대표 도시가 뭐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야. 서울, 부산, 대구란 말이야. 근데 북한의 대표 도시가 뭐라고? 평양. 평양을 뭐라고 부른다? 준법률행위라 불러. 준법률행위는 남한이다, 북한이다? 북한, 평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봐요.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니까 어떻게 효과 생겨야 돼? 법 규정으로 생겨야 되고, 거기 의사표시 있나 없나? 없다. 그럼 이 준법률행위를 두 가지 나눈다. 뭐가 있다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로 나눕니다. 그럼 시험에서 준법률행위 찾아라 하면 뭐 찾는 거야? 의사의 통지 아니면 관념의 통지 찾는 거야. 그 7페이지 우측에 요거 안 적은 사람 요거 적어. 요런 걸 적어놔야 된다. 이런 거 적어라. 그럼 7번. 이 의사의 통지는 글자가 어떻게 끝나야 돼? 요거 해야 돼. 최고가 독촉이다. 그 절로 끝나면 요게 뭐라고? 의사의 통지야. 관념의 통지는 관념이 일정한 사실이다. 사실을 알리는 게 관념의 통지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 관통 승인. 의사는 어떻게 한다? 의사는 신랑감으로서 최고제. 열시한 거면 거절한다. 이게 의사의 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뭐라고? 관통 승인. 어떻게 온다고? 관통 승인. 요겁니다, 요거. 요 문제다, 요 문제. 이걸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 가볼까요? 문제 한번 읽어봐요. 그럼 7번 이 문제는 준법률행위니까 이 두 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글자가 최고로 끝나든지, 거절로 끝나든지, 통지로 끝나든지, 성인, 성낙으로 끝난 요 네 가지가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럼 1번에 뭐로 끝났노? 동의네? 앞에 거 몰라도 돼. 앞에 거 읽고 있다. 큰일 난다. 동의 찾아라. 2번이 뭐고? 취소. 3번은 최고 답이네? 최고 여기 있잖아. 4번이 추인, 5번이 해지입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동의, 취소, 추인, 해지, 이게 다 뭐고 이거는? 공부하신 분. 1번에 동의잖아. 2번이 취소가, 4번이 추인, 5번이 해지. 여기다 어디 소속이고? 그렇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속이야. 그럼 7번 봐요. 단독행위는 어디 있노? 북한이가 남한이가? 요거잖아, 요거. 법률행위에 있는 거야. 따지고 보니까 좀 이따 합니다. 요거는. 자, 그래 다시 봐요.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최고 거절 통지. 그러면 문제 6번이니까 6번 읽어봐요. 6번 뭐라 돼 있노? 이제 봐요. 이제 요거 찾는, 7번이네? 7번 봐요.
요거 찾아라 돼 있잖아. 그럼 뭐 찾는 거야? 글자가 통지로 끝나든지 성락이라 성인 끝나는 거 찾는 거야. 몇 번이? 몇 번 문제가? 7번이. 7번 문제가 관념이 통지 찾아라 돼 있잖아. 아닌 것을 찾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1번에 통지 끝났네? 2번이 뭐고? 통지나 성락 끝났잖아. 3번도 공탁 통지, 앞에 글자 몰라도 돼. 뒷 글자만 찾아가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에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7번 봐요. 제가 뭐라 적어놨노? 글자가 끝나는 거 요거 찾아. 앞에 어떤 글자가 나와. 이게 물길이 뭐고 이게. 어떤 글자가 있다 해도 4번이 통지, 5번이 뭐고? 저 7번. 최고는 봐, 여러분.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돼. 둘 다 준법률 행위는 맞아. 의사의 통지든 관념의 통지든. 근데 문제가 관념의 통지 물었으니까 관, 통, 성인을 이어야 되잖아. 자, 의사의 통지는 의사는 최고고 거절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됐어요.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잘 참고하시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다. 출제에서는 떨어지지만 이거 모르면 민법을 안 한 거하고 똑같아. 공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로 갑니다.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잘라라. 물론 12번도 있는데 12번까지 잘라라. 8에서 12번은 페이지 적어라. 8페이지, 10, 단통이 어디 있노? 11페이지 적어라, 요약지. 자, 8번에서 12번까지가 이제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7번 봐요, 이제. 자, 요겁니다. 이제 법률행위로 갔어요. 좀 전에 봐요. 이 법률 규정은 이거로서 끝난 거야. 그런데, 우리 문제는 없지만, 자, 하나만 더 체크해보면, 요약집에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 8페이지를 펴봐요. 자, 요약집 봐요, 요약집. 7번 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니까 이게 북한이잖아. 그러면 법률행위와 다르잖아. 그럼 시험에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달라요? 물으면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 있고 준법률은 법률 규정이니까 법이 정한 대로 의사표시 없다. 이 말인 거야. 북한이란 거야. 그런데 준법률행위가 아까 이런 게 있잖아. 4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남한 북한 끊었잖아. 이게 38선이 있기 때문에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률행위 찾았어요? 특히 의사의 통지 관념들. 참고로 준법률행위는 요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3개 더 있어. 5개 있으면 5개. 준법률행위 원래 몇 개 있다고? 9페이지 봐봐라. 9페이지.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9페이지. 준법률행위 중간에 찾았어요? 9페이지에 우측에 표현행위 있잖아. 그 밑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있잖아. 표현행위 3가지가 뭐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밑에 사실행위는 순수, 혼합이 있잖아. 5개잖아.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칠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8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8페이지 요약집 암기 4번 뭐라고 돼 있노? 거기서 필수 1번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읽어봐요. 중 여기까지 잘라봐. 원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니까 법률에 관한 규정 정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3개 줄 거라.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 뭐라고?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적용된다 안 된다?
별표도 칠했네. 언제 칠한 언니야? 우와, 멋있다. 별표는 칠하는데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까요? 대리 적용돼? 그럼 뭐예요? 칠판. 이게 대리에서 나온단 말이야. 대리가 적용되는 거 물어봐. 자, 그러면 최고. 대리 쓰면 되나 안 되나? 독촉하는 거. 내가 독촉해야 되지만 내가 바빠서 대리인 보고 네가 좀 대처해라. 할 수 있나 없나? 왜? 적용한다 했잖아.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최고장을 내가 날렸어. 독촉장을. 그러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정된다 돼 있나? 그럼 이 최고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의사표시는 뭐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 도달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잖아. 그럼 의사표시는 뭐가 원칙이고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 발신주의 있잖아. 그럼 의사표시가 도달주의가 원칙인지 발신주의가 예외인지 모르는 분은 이제 아 맞다 생각하고 딱 들으면 돼. 그러니까 통지 무슨 통지 있잖아. 아까 뭐 사원총회 소집 통지 무슨 통지 글자가 통지를 어떻게 하면 돼? 대리 써서 하면 돼. 내가 바쁘니까 네가 통지해라. 대리도 되고 통지장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했잖아. 그럼 통지할 때 내가 짜고 해서 상대방과 통지할 마음이 없는데 그럼 통지가 뭐가 돼? 통지가 의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의사표시 적용된다 했잖아. 의사표시에 뭐가 있노? 비진이, 통정, 사고, 사기강박. 내가 송해 통지하기 싫어. 왜? 내가 이제 사무국장이야. 이 소집 통지를 내가 하는데 위임받아서 이걸 하고 싶은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 그룹이 있단 말이야. 반대 그룹은 나에게 사기를 쳐 아니면 강박을 해가지고 통지 안 하면 재미없을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통지한 거야. 소집 통해한다고 소집을 통지를. 그럼 그 통지 자체를 뭐 할 수 있노? 강박당하면 취소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요래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라고? 의사표시, 대리, 조건 기한을 설명 안 했지만 적용된다. 아, 너무 심오한 걸 했나? 아, 그래요. 문제 풀이니까 한번 해본 거야. 자, 그 정도 하면 되고. 자, 이제 8번에서 아까 12번. 이게 중요하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까지는 그냥 모르던 사람은, 아, 너 잘났네 하고 막, 나 안 할란다. 안 할 때는 이거 안 해도 돼, 요번. 나 오늘 벌써 몇 분 지났나? 한 40분 지났네? 크게 두 파트. 권리 변동하고, 요 권리 변동 있었잖아. 요거 하고, 효과, 요건, 사실, 하기 싫은 분 하지 말라고 막. 괜찮다. 책임은 안 진다. 아니, 나 도저히 안 된다. 뭐, 버릴 때 이거 버리는다, 이 말이야.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크게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자, 법률행위 종류를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서 단독행위, 계약,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게 뭐라고? 단, 계, 합. 그걸 아까 요 적었잖아요. 하도 중요하니까 아까 법률규정 북한 대표 선수는 준법률행위. 이제 법률행위 남한 대표 선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너무 중요해서 여기 벌써 있잖아.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다시 갑니다. 그러면 단독, 계약, 합동을 나눌 때는 세 가지로 나눌 때는 뭐가 기준인가 하면 1번 요거다. 의사표시 뭐? 하나 더 방향에 의해서. 의사표시 숫자하고 방향에 의해 가지고 단독, 계약, 합동을 나눠요. 참고로 합동은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럼 단독행위는 뭐고? 숫자가 몇 개야? 하나고 방향도 일방이다. 이게 단독이에요. 자, 단독은 뭐라고? 몇 개 의사표시가? 한 개가 일방적으로. 여기 단독행위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지금 문제풀이가 안 되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 말씀드리는데 저 시내 가게 되면 1차 집중반 합니다. 한 달에 끝내줘요. 학개론 이틀, 민법 이틀 해가지고 이론을
이제 이런 7월달 가게 되면 7, 8, 9, 10 이론 수업 안 하고는 아무래도 없다 전국에. 왜? 지금 문제풀이 해야 되고 주간 야간 또 9월달은 40문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차 집중반을 한 달 만에 이론을 끝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물론 돈 받습니다. 참고하시고. 4번 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4주 8주 하면 16번 하잖아. 학계는 일주일에 이틀, 민법 이틀. 알지? 학계는 월, 수 할 거고 민법 목금 할 거예요. 이렇게 별도반으로 주간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지금도 1차 무조건 따라 할 수 있다고. 시스템이 바뀐다. 가면 좋다 해도 여러분. 물론 돈은 내야 되겠지만 그런 혜택을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점수 안 나오신 분들 상관없이 열심히 해라. 조금만 해요. 문제풀이 안 돼도 막 해. 그만.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된다. 아이 주간만 해. 그대로 합니다. 주간에. 별도로 문제풀이를 하고 옆 강의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고. 자, 다시 봐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다시 중요한 거는 정규반을 그대로 봐야 돼. 가야 돼. 몰라도 문제풀이 따라가고 40문제 가고 가야 돼, 되도록. 그 이외 시간에 이론을 보충해서 가져가야지. 그래야 공부가 많이 되지. 뭐, 이러한 대로 하고. 문제를 안 풀고. 언제 문제 풀기고. 자, 그럼 그러고 다시 봐요. 이 단독행이라는 것은, 거기 여러분 종로 방법에 내가 수업을 할 때 그때 그리 시스템이 있어.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렇고. 자 봐요.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요 세 개 해야 된다. 유, 제, 포인데 이 포가 무슨 포기야? 이제 요걸 알아야 돼. 뭐 포기? 점유권이나 소유권 포기지. 다른 거 포기하면 제한 물권 포기하면 이거는 밑에 상대방 있는 거야. 제한 물권이니까 뭐라고?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가 뭐가 있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잖아. 이런 거 포기하면 같은 포기지만 이게 다 전세권 포기하면 주인이 있잖아. 상대방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포기했을 때 점유권과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거야. 이제 우리가 유죄포만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를 딱 풀러보면 포기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풀이에서 건져가는 거야. 그냥 수업할 때는 유죄포만 이해놔야 돼. 그 많은 걸 못 하잖아, 다. 자, 유가 뭐예요? 유정. 쟤는 포는 아까 물론 상속 포기도 똑같습니다. 뭐 포기도? 이런 것들이 뭐라고? 포기야, 포. 유재석이 동생이라 했잖아, 유재포.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에 뭐가 있다? 유재포. 요거 뭐 내우면 안 됩니다. 연속 나왔다. 2년 연속 시험이. 올해는 이제 안 나오겠지. 그래도 외워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에는 동, 철이는 상, 추먹고, 치아, 면, 해, 웃는, 대다 대. 다시 뭐라고요? 똥철이, 상주 먹고, 치하면, 웃는 데다, 웃는데, 우는 데가 아니야. 요거 꺼야 돼. 동이 뭔지 이런 걸 몰라도 일단 동이다. 뜻을 잘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철회, 상계, 추인, 취소, 면제, 해제, 해지, 대리권 수행이. 그럼 이 상대방이 있든 없든 둘 다는 단독이고 이제 계약은 뭐가 있노? 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정려, 걸자가 뭘로 끝나야 돼? 예약으로 끝나도 계약이고 물론 질판 계약으로 끝나도 계약이야 걸자가. 그리고 해제가 아니고 무슨 해제? 합의 해제도 뭐야? 계약입니다. 요 문제도 요 문제. 요거 해야 됩니다. 합동행위는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 이제 공부되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거도 안 해놓고 문제 풀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집에서 좀 익히시고. 자, 문제 9번 봐요. 상대방 뭐라 했노? 상대방 있는 요거네 요거. 그럼 뭐 찾아낸다? 동철상추 취하면 해 웃는데 요거 찾는 거예요. 기억이 뭐고? 소유권 포기는 7번 봐요. 아까 포기에 점유권, 소유권, 상속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잖아. 틀렸다. 니은이 해제 나왔네. 해제 맞다. 디귿 취소 일부 취소든 취소야 취소. 리얼 정렬은 7번. 정렬은 뭐고? 계약이다. 계약. 단독이 아니고. 미음은 추인 맞나? 인데 추인. 여러분 추인은 사후동의입니다. 어떤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게 추인이야.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는 니은의 해제, 디귿의 취소, 마지막 미음의 추인이 답이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또 같은 문제. 여러분 10번 같은 거는 풀어봐. 이거 못 풀면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낙동강 가야 돼. 낙동강. 10번 문제 뭐예요? 상대가 없는 단독 나왔어요? 유죄포 적고 맞습니까? 답은 재단법인 설명이. 그럼 2번 해제, 3번 동의, 4번 추인, 5번 면제. 이게 다 뭐야?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 그 다음에 11번을 하려면 이제 하나만 더 7번 봐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단독 계약 합동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순서에 의하면 자, 요식 행위가 있고 뭐가 있다? 분류식이 있는 거야. 이제 법률의 종류를 나누는 거야. 그럼 요식은 뭐다? 방식이나 형식이 필요한 거고 분류식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 말은 어디 소속이고? 분류식이다. 행식 방식이 필요 없어. 그럼 대부분은 여기 원칙입니다. 어느 게 많다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보면 뭐라고? 유언 또는 법인 설립행위 찾았어요? 재단법인 또는 혼인. 자, 입양 들어봤어요? 그리고 음수표 들어봤어요? 음수행위. 요 5가지는 뭐라고? 이게 요식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분류식이야. 그럼 그건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문제가 나와서 적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분류식이 원칙이고 대부분이고 요식의 속가는 5가지 뭐다? 형식 방식이 필요한 게 유언. 그 유언은 여러분 5가지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돼. 가장 좋은 게 뭐다? 공정정서가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도 요식이야. 설립 등기해야 돼. 혼인도 요식이니까 결혼하면 되는 게 아니야. 혼인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입양도 마찬가지야. 양자받아 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음수표가 뭐야 여러분? 옛날에 뭐 물건 받고 발행했잖아. 딱 아무데 적으면 안 돼.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어. 그걸 충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5가지는 요식이고 그 외에는 다 뭐? 분류식. 그럼 이제 해보자. 7번. 임대차 요식이야 분류식이야? 임대차가 요식 요 5개 빼고는 다 분류식이라도 분류식. 매매. 그러면 교환이나 매매 임대차는 계약서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뭐예요? 분류식.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보자. 대리권 수행이 요식 분류식? 그러면 요식은 요 5개고 그게 다 분류식. 그럼 이제 질문 가면 여러분 선생님
대리권 소유행위는 실무에서는 본인이 뭐죠? 본인의 인감 플러스 위임장을 주잖아. 그럼 요식 아닙니까? 생각 든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안 줘도 돼. 아시겠어요? 분류식이다. 그런데 실무가 함께 주던데요. 그거는 내가 진짜 대리인이 아니야. 확실하고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사후에 발뺌 이런 거 증거 때문에 필요한 거지.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요식 5개 매우고 그거는 다 분류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채권행위, 물권행위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11번을 풀어보고 합니다. 11번. 틀린 거. 1번이 뭐예요? 이거 맞아? 5개 적으면 되잖아. 아까 5개가 뭐고? 자, 2번 분류식 교환 맞고, 3번 안 했고, 4번 정리는 계약입니까? 아까도 나왔다. 5번 이제 물권행위 아직 안 했다. 3번에 무상은, 자, 이런 무상행위는 그 2개 적어봐요. 정려하고 사용대차 적어봐. 정려가 공짜로 주, 무상은 공짜인 거야. 일방은 공짜, 일방은 주는 거야. 정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재산 물려줄 때 정려하잖아. 아버지만 주지 아들이 돈 주나? 그런 걸 정려로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무상입니다. 공짜. 사용대차가 뭔가 하면 빌리 쓰고 공짜로 빌리 쓰는 거야. 대가 안 주는 거야. 임대차는 돈 줘야 돼. 그 사용대차와 임대차 차이점이 뭐다? 사용대차는 공짜, 무상이단 말이야. 임대차는 유상, 세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게 같은 게 다 임대차잖아. 그런 게 대가 한 달 차임 주잖아. 근데 사용대차라면 뭐라고? 공짜. 그럼 자, 야, 무상에는 뭐가 무상이다? 아버지가 주는 정려는 무상 알겠지? 안 받아봐도 아나? 아버지한테 받아봤나? 아, 그래도 일단 무상이고, 사용대차가 뭐라고? 무상이다. 그 사용대차를 어떻게 본다? 칠판. 사용대차는 뭐라고? 유상이 아니고, 공짜라며? 공짜라며? 그래서 어떻게 본다? 사무치도록 고맙다. 사무야, 사무. 왜? 공짜니까 사무치도록 고맙잖아. 그렇게 외우면 돼. 다시 정려하고 공짜로 받는 거 사용대차 사무. 정려는 알잖아. 공짜. 정려도 공짜로 주는 거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공짜로 줄 거 뭐 있나 없나 물어봐.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셔서 대답이 없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13번부터 16번까지. 다시 몇 번에서 몇 번? 13에서 16은 적어. 요약집 13페이지입니다. 이제. 고음하고 점심입니다. 자, 칠판 봐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칠판 적은 거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나눕니다. 다 지금 법률행위 종류다. 이제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럼 여러분 요약집 13페이지 맨 위에 암기 10번 무권리자 빼놓고 채권행위는 가로 열고 뭐고? 의무부담행위, 매매기한 임대차 밑에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그 밑에 뭐가 돼 있노?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저당권 설정입니까? 자, 그래서 칠판 봐요. 이 채권행위는 조금 전에 공부한 단독 계약 합동으로 나올 때 계약에 속해 있는 게 채권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쫙 여기서 여기 계약이잖아. 이걸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누면 어디라고? 채권행위에 들어간대도 계약은. 그리고 이 물권행위는 아까 물권 있잖아. 8개.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그래서 아까 문제가 그 11번이가 뭐 5번에 보면 물권행위가 뭐라고 전세권 설정에 나왔잖아. 여기 물권행위인 거야. 그 물권행위는 물권 8개를 하는 행위야. 그래서 물권 8개를 이제 해야 된다 앞으로. 아직 안 해도. 그 물권에 속하는 게 소유권, 저당권 이런 거야. 전세권이. 물권이야. 아, 지상권도 물권이고. 또 야세요? 그러면 또 질문. 이게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중에 하나가 봐요. 매매가 있어. 이 매매는 단독 계약 합동으로 나누면 뭐? 계약이야. 근데 이놈을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누면 어디야? 계약이니까 채권행위 들어가는 거야. 요걸 아까 요식, 분류식 나누면 분류식인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봐요. 이 박스가 법률행위라면, 그럼 여기 어려우면 이 박스가 지금 수강생이야, 여러분. 그 중에 이 아람이제, 이 아람이란 수강생이 있는데, 이분을 남자, 여자로 나누면 뭐야? 여자. 같은 수강생인데, 남녀로 나눌 때는 뭐야? 여. 자, 나이로 나누자. 10대 넘어했나? 20대, 30대, 뭐 40대 나누면 20대. 무슨 말 하시겠어요? 자, 이 또 아람이를, 자, 재수생, 뭐라 해야 되나? 초시생, 재수생 나누면 소시생, 이런 거야. 이 말이야, 이거. 매매는 놈을 이제 다시 가면 다 이게 법률행위인데, 여기 이제 매매를 생각해. 요 매매가 단독 계약 합동 나누면 계약이고, 채권 물권 나누면 어디고? 채권행위고. 자, 아까 요식, 분류식 나누면 분류식이다, 이 말인 거야. 그거 공부한다, 지금. 수연 이해되나? 된다고? 와, 무슨 말에 합격인데, 이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빠르고 늦을 뿐이지, 공부만 하면 됩니다. 중개사는 포기만 하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 있어, 남들보다. 왜? 내가 처음 태어났는데, 이게 뭐, 다시 질문해볼까? 무상행위에 뭐가 있었나, 아까? 공짜로 주는 거. 정리하고, 사무. 사용대차, 사무. 사무치도록 고맙다. 였잖아. 돌아서면 안 되잖아, 봐. 그런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뭐, 안 되는 게 당연하대도.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야 돼, 극복. 자, 다시. 이 채권행위는 이제 계약은 의무부담행위를 합니다.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처분이야. 요 기준은 이행문제인데,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이행문제는 이거는 남아있고, 문제가 있는 거야, 채권행위는. 물권은 이미 넘겨주는 거니까 이행문제가 없다, 이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요거야. 뭐라고요? 요 종류는 먼저 알아야 돼, 종류는. 무권리자가 뭐야? 처분권이 없어도 채권행위는 돼, 안 돼? 돼. 그 타의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된다, 안 된다? 된다.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다, 이거. 물권행위는 타인가 안 된다. 처분권은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을 설정할 때 남은 해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무효다. 요 두 개, 꼭 암기해야 돼. 자, 그러면, 15페이지에 13번 풀어봐요. 13번. 의무부담이 아닌 거 찾았어요? 그럼 7번 봐요. 의무부담이 뭐고? 채권행위잖아. 다른 말로 계약이잖아. 계약 아닌 거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럼 1번 교환, 2번 임대차, 3번 예약 끝났네, 4번 계약, 5번 채권양들은 준물권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봐요. 요거 찾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 정려, 예약으로 끝난다. 합의해제, 계약이 글자가 계약으로 끝나도 계약이야. 이게 다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야. 같은 말이에요.
13번 안 풀리는 분은 안 된다. 계약 찾아라. 14번 1번 처분권 없는 자 줄 거 봐. 거기 뭐고 칠판 무권리자잖아. 다른 말로 처분권이 없다가 무권리자래도 물권행위는 무효. 칠판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권리자가 한 물권행위는 뭐다? 무효. 효력이 없다. 맞아. 2번 읽어봐요. 매매 줄 거. 매매는 무슨 행위고? 1번 칠판 요거 계약 채권행위잖아. 타인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채권행위인가 물권행위인가 찾아는 거야 지금. 3번이 뭐예요? 채권 양도는 준물권 됐고 4번 매매계약할 때 대리권 존재 줄 거 봐라 이제. 자 요약집 13페이지 적어요. 그 4번 5번을 13페이지 적고 자 여러분 요약집 13페이지 마지막 박스 봐요. 뭐라 돼 있어요?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성립요건이 있고 뭐가 있다? 효력요건. 찾았어요? 자 효력요건에 한 칸 밑으로 두 칸 대리권 존재 찾았어요? 조건 성취 찾았어요? 기한 도래 찾았어요? 줄 거라. 다시 어디에? 효력요건에 한 칸 두 칸 대리에서 대리권 존재 줄 거고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줄 거라.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4번은 줄 거라. 대리권 존재 지문해 줄 거라. 문제에서. 여러분 대리권 존재는 칠판 여기 있네요. 이 대리권 존재는 뭐라고? 효력요건이지. 그 중에서 여기 가면 뭐? 특별 효력요건입니다. 자 5번 꼭 글자 몰라야 돼. 조건 성취 나왔네. 역시 조건 성취도 똑같다. 그래서 칠판 대리권 존재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다 무슨 요건? 효력. 그것도 무슨 효력 요건? 특별 효력입니다. 자 어차피 거기 했으니까 하나 더 합니다. 칠판 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뭐가 있다? 효력요건이 있는데 요 성립요건이 흠결되면 우리는 뭐라 불러? 불성립. 효력요건이 흠결되면 무효 아니면 취소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리권 존재,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요 다 세 가지는 뭐라고? 효력요건이다. 요거 하나 기억. 두 번째 이 효력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마지막 칸에 무효 취소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거 알면 돼요. 요거 마지막 칸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문제 하나 더 보자. 16번 가보자. 이제 16번하고 잠시입니다. 1번 타인 소유 줄 것이고 16번에 1번 매매 줄 거라. 되나 안 되나? 채권행위. 2번 조건 성취 줄 거라. 또 나왔다. 효력요건 맞아요? 3번 여러분 농지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답이고 4번 대리권 존재 또 나왔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줄 거라. 계약이 체결 후 건물이 전소 줄 거라. 후 건물이 전소를 적어라.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무슨 불능? 시험이 후에 건물이 멸실했다 이래 나온다. 그게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참고하시고 좀 이따 다시 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 질문까지 해서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목적 가겠습니다.